신규 확진자가 20일째 네 자릿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확진자도 가파르게 증가해 전국적인 대유행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예, 자세한 상황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이제는 1,300, 1,400, 1,500은 그냥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지경이 됐는데 주말 휴일에 이제 여기저기 피서를 가거나 휴가를 즐기던 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몸에 뭔가 이상을 느끼고 이제부터 막 검사를 받기 시작하면 또 확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고요. 지금 비수도권에서 발병이 한 40% 이상 이제 차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비수도권에서 전반적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데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수도권 분들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지라든지 수도권과 원래 교류가 많은 대도시 중심으로 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그쪽으로 여행을 갔거나 출장을 갔던 분들이 거기서 감염돼서 수도권으로 이제 재유입되는 이런 상황들도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전국적인 유행 상황은 상당히 좀 길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행 상황이 길어지고 신규 확진자 규모도 앞으로 좀 더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 수도권에서의 그런 발병 상황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정점을 찍은 것 같지만 비수도권 상황이 사실 예측이 전혀 안 되거든요. 게다가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도 조금 우리 예상했던 것보다 좀 늦어서 내일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도 이번 주는 확 늘어나진 않더라도 지난주보다 비슷하거나 조금 늘어나는 수준일 것 같고 그나마 비수도권의 그 거리두기 격상과 관련된 게 효과적으로 많이 나타난다면 아마 다음 주나 돼서야 전국 단위 확진자는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기대감.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돼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것도 사실 예측은 안 되지만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 걱정이 되니까 결국 비수도권도 내일부터 해서 다음 달 8일까지 3단계로 이제 격상시켜서 지킨다라고 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전국을 또 일관해서 그렇게 올려버리면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교수님 판단하시기엔 어떻습니까? 일단 전국에 지금 풍선 효과는 이미 일어난 상황이라서 지금은 이제 선제적인 게 아니라 일단은 상황이 너무 악화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3단계를 올린 상황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인구 10만 명 미만인 소도시들에서 유행이 없으면 거기는 이제 단계를 마음대로 조정하도록 했지만 10만 명 이상의 모든 지역에 대해서는 3단계 방역은 일단은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체계를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번 주 또는 다음 주 초까지 확진자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 비수도권에서는 정말 입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입원을 못하는 상황들이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어쩔 수 없는 방역의 선택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방역 당국에서는 이번 주에 절반을 넘을 거라고 또 전망을 하기도 하던데요. 이렇게 되면 좀 대응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일단 지난주까지의 델타 변이 분율,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발표된 분율 보면 48%이기 때문에 이미 넘어섰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주일 정도의 시차를 두고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도 8월 달에는 거의 대부분의 이제 확진자가 델타 변이로 인해서 발병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또 델타 변이에 대해서 실제 역학조사를 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전파력이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었던 그런 기존의 바이러스와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 정말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은 거리두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행력을 충분하게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지침들을 국민들한테 이제 설득을 하고 얘기를 해야지 일단 이 델타 변이에 의한 그런 전파 상황을 차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만 55세에서 59세까지 이제 백신 접종이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응답률, 예약률로 보면 한 86%, 상당히 높은 수치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분들이 다 맞으면 이제 백신 접종이 웬만큼 많이들 하셨으니까 그때는 좀 줄어들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이분들이 다 맞아도 효과가 나타나려고 한 2주 기다리다 보면 도대체 언제는 이게 완화가 되는 걸까 걱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백신 접종의 효과라는 게 1차 접종하고 나서도 한 2, 3주는 지나야지 효과를 나타내고 화이자 접종도 지금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다 4주 간격으로 2차까지 맞아야 되는데 mRNA 백신의 특징이 2차까지 어느 정도 접종을 하고 나서야 전반적인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확진자 감소에는 지금 예방접종하는 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2, 3주 동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통해서 확진자를 줄여야 되고요. 거기에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면 그 확진자가 완화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패턴으로 굳어서 천천히 이제 자연스럽게 완화되는 그런 형태를 그리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앞으로 2, 3주 동안에는 거리두기를 통해서 확진자를 안정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또
걱정이 되는 게 백신을 맞고도 다시 감염이 되는 돌파 감염 사례가 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추가 접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 발생되는 이제 돌파 감염 수준으로는 아직까지 부스터샷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하기는 좀 이른 상황이기는 한데요.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좀 걱정하는 거는 지금 2월, 3월에 주로 접종을 했었던 요양원하고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되게 고령층이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가 점진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게다가 델타 변이의 유행까지 겸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또는 면역 저하자들에 대한 추가 접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논의가 시작돼야 될 상황이고 전면적인 추가 접종 또는 부스터샷과 관련돼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조금 더 그 앞으로의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 2, 3개월 정도 더 깊게 논의가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뭔가 전체적인 집단 면역이 이르려면 상당히 남은 것 같은데 이제 면역의 효과가 또 떨어지는 분들을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아서 막 마음이 급합니다. 마음이 네. 급한데 아무튼 이럴 때일수록 1,300, 1,400의 숫자를 결국 생각한다면 다른 때보다 더 철저하게 마스크를 써야 된다. 뭐 이제 이렇게밖에는 거들어들 게 딴 게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학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